무역 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5년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요. 네, 계속되는 수출 부진,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8월 상품 수지,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 흑자 폭이 5년 7개월 만에 최소였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상품 수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달러, 네. 또 상품을 수입해서 나가는 달러를 비교했을 때 예. 여전히 흑자이긴 하지만 그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전년 동기 증가율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이 16.5%나 감소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부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그 부진 속에서 나름대로의 아주 미미하지만 희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상품 수지가 흑자가 크게 줄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거기는 수입에서 수입 감소 폭이 생각보다도 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네. 얘기하면 수입이 좀 늘어났어요. 예. 네. 근데 수입 늘어난 품목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자본재 수입 쪽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재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설비 투자용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어떤 시설재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총량적으로 보면 그 흑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수출이 드는 것이 좀 불안한 정세이긴 네. 하지만 네. 내막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조금의 네. 서광이 비치는 측면도 조금씩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조금 예.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상품 수지의 감소세가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원인은 어떻게 좀 짚어야 되는 겁니까? 예, 상품 수지 이제 우리가 물건이 그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입, 벌어들이는 달러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총량을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떨어지는 그 수출의 품목 구성비를 보면 반도체가 1등입니다. 예.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도체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반도체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D램 가격이 그 30달러 하다가 4달러, 5달러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나도 가격이 추락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측면은 지난 8월 달에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듭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닌데 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석유를 도입해가지고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파는 양이 굉장히 세계에서 최다 정유 산업국이에요. 그러면 국제 유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정유 제품 가격이 폭락을 하거든요. 예.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석유화학 제품이 17.6% 하락, 반도체가 31.5% 하락. 이 두 품목을 빼고 나면 나머지 품목은 사실 수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40% 늘었고요. 무선 전화기 선박 30%, 가전 7.2%. 그래서 내부 구조를 뜯어본다면 이 국제 유가의 이 하락 폭락 추세가 반전되고 반도체만 살아난다면 우리 경제의 수출도 더 이상 꺼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굉장히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 핵심적인 요인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그 두 개가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품목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 흑자 폭은 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출이 떨어지니까요. 예. 수출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고 있죠. 그러나 경상수지도 현재 지금 우리가 연간으로 한 7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른 경제 지표가 다 어려운데 네. 성장률도 둔화되고 고용률 둔화되고 실업률 올라가고 그런 속이지만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네. 지난 4월 달에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로 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경상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최악의 바닥은 좀 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희망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네, 박사님 궁금한 게 이 경상수지라는 게 수출 말고 또 다른 그런 항목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이 또- 경상수지 예. 하면 이제 크게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 또 배당 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상품 수지에서 압도적인 흑자를 나타내온 무역 강대국이었습니다만 사실 상품 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서비스 수지입니다. 네. 서비스 수지라는 게 여행을 갔다 왔다 하면서 쓰고 버는 돈, 그다음에 유학을 가면서 유학 학비 내는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 수지에 잡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중 1등 공신이 일본에 여행을 안 가는 바람에 네네. 그 적자 폭이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사드 이후에 급격히 줄었던 여행객들이 조금씩이나마 증가.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중요한 게 이 배당 수지라는 건데요. 우리가 국제 간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얻는다든지 또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돈인데 이 대목이 최근 한 2, 3년간의 가장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시장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벌어들은 돈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워낙 이 상품 수지 의존도가 크고 또 전년 동기 대비 상품 수지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렇게 비관을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경제 이론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이 예. 네.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 왜 그런가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네네. 가장 이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경상수지가 좀 더 흑자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수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자본재 수입을 해서 네. 그거로 해서 국내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 현재까지 나타나는 거로는 이것이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불안하긴 하지만은 예. 네. 그나마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7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 1년 만에 많이 줄긴 했지만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7조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냐 의미가 크다고 하던데 예.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앵커님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1년 전을 이제 비준으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 통계가 물론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나 요즘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1년 전 통계도 중요하지만 바로 전분기 통계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1년 전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군 이래로 가장 반도체 흑자가 가장 많았던 기간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이 17조였거든요. 이게 가장 최고로 많았던 지점이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굉장히 줄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3개월 전, 그러니까 올 2분기 대비로 보면 2분기에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1분기 만에 7조 7천억으로서 약 퍼센트로는 20%가량 금액으로도 1조 5천억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네. 네. 이 대목은 굉장히 큰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매출의 경우를 보면 매출이라는 게 물건을 판 건데 지금 단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출액이 62조에 달했다. 예. 이번 3분기 62조에 달한 것이 아닙니까? 사상 최대였던 바로 지난해 3분기 1년 전에 신기록이 65조였거든요. 거기에 3조밖에 차이가 안 나고 네. 또 한 분기 전인 올 2분기하고 비교하면 무려 6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났어요. 네. 이런 대목으로 봤을 때 적어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정점을 완전히 돌파했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아직은 좀 적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호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 전분기는 올 1분기가 최악이었는데요. 네. 올 1분기 6조였고 매출액은 52조였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매출액은 1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1조 7천억 이상 늘어나서 네. 적어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 그 정도가 아니라
일단 네.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본격적이다라고는 얘기하지는 네. 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거꾸로 떨어지는 것에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하반기부터 9월 달, 7월 달부터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살아나리라고 봤는데 그 전망에 비한다면 지금 속도는 좀 느린 그림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이상 악화될 조짐은 거의 안 보이고 일단 바닥에서 올라섰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내년 상반기 경우에 따라서는 한 3월, 4월경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정시에서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 예. 매우 지금 근자에 듣지 못하던 청신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세계 경제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